한국에서 배신자라고 하면 보통 이완용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역사를 무너뜨린 배신자는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과 욕심을 위해 권력 교체를 도왔고, 역모를 몰아 수많은 선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나라가 일본에 병합되는 길에 명분을 만들어줬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 중 상당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완용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한국사의 흐름을 흔든 배신자 탑5.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배신자들이 숨어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위는 정균입니다. 정균은 왕 앞에서 정치를 논하던 대신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른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무섭습니다. 궁궐 안에서 누구보다 왕에게 가까이 있고 왕실 내부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 정균은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을 보좌하던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이 사건 뒤에는 정균이 어린 단종의 정보를 수양대군에게 넘기면서 정난공신의 이름을 올립니다. 더 나아가 세조 즉위 뒤에는 좌익공신 2등에 책록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환관이 어떻게 왕조 권력 교체의 공신이 되었을까요? 정균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그의 배신은 어린 단종을 죽음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칼을 든 사람만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 정보를 알고 있던 사람, 권력의 흐름을 읽은 사람도 역사를 바꿉니다. 정균은 조선 궁궐 내부에서 권력 이동을 도운 숨은 내부자형 배신자입니다. 4위는 김자점입니다. 김자점은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있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조반정에 참여했고 조선 조정의 핵심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뒤였습니다. 효종이 왕위에 오른 뒤 조선 내부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복수, 즉 북벌론이 은밀하게 추진되었습니다. 병자호란의 굴욕을 갖고 싶어했던 조선, 청나라를 향한 복수의 칼을 갈던 효종. 그런데 이 계획이 외부로 새어나갑니다. 그것도 조선의 적이었던 청나라 쪽으로 말입니다. 김자점 일파는 조선 북벌 계획을 청에 고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김자점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조정 안에 있던 권력자였습니다. 적은 성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회의장 안에, 왕의 곁에, 권력의 중심에 숨어 있습니다. 김자점은 권력을 잃자 나라의 비밀을 적국에 흘린 내부 배신형 배신자입니다. 3위는 유자광입니다. 유자광은 단순한 배신자라고 부르기엔 조금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공신에 오른 권력자였고 조선 전기의 정치 싸움 한복판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강하게 남은 이유는 바로 무오사화 때문입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김종직의 글 조의제문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겉으로는 중국 초나라의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었지만 당시 정치적으로는 세조의 단종 찬탈을 비판한 글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유자광은 이 글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제기는 결국 연산군 시대의 피바람, 무오사화로 이어집니다. 신진 사류들이 화를 입었고 조선 정치사는 훈구와 사림의 충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유자광은 글의 의미를 해석했고 그것을 권력 앞에 가져갔습니다. 말하자면 한편의 글을 역모의 증거로 바꿔버린 사람입니다. 유자광은 조선 정치판에서 글과 해석을 무기로 삼은 밀고형 배신자입니다. 2위는 김질입니다. 김질은 배신자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부터 세조 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질은 성상문, 박팽년 등과 함께 단종 보기를 꾀하는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쉽게 말해 사육신이 꿈꾸던 계획의 내부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위험해지자 그는 방향을 바꿉니다. 김질은 장인 정찬송과 함께 세조에게 이 계획을 고변합니다. 그 결과 단종 보기 운동은 발각됩니다. 그리고 성상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우리가 사육신이라 부르는 인물들은 죽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 배신이 강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적이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내부자가 말한 것입니다. 같은 뜻을 품고 있다고 생각했던 동료는 왕에게 모든 것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김질은 이후 세조의 신임을 받아 승진합니다. 김질은 한국사에서 가장 직접적인 내부 밀고형 배신자 중 한 명입니다. 유명세는 낮지만 배신의 구조만큼은 매우 선명합니다. 1위는 이용구입니다. 이용구는 유한용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나라가 망하는 길에 명분을 만든 인물입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될 때 일본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순한 군사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인들도 합방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만들 내부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조직이 일진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이용구입니다. 이용구는 1909년 한일 양국이 합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진의 합방 성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순종과 통감부 내각에 올렸습니다. 또한 전국에 선언서를 배포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배신일까요? 외부의 침략자는 언제나 내부의 명분을 원합니다. 침략을 침략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일진회의 합방 청원 운동은 바로 그 명분을 만들어준 행위였습니다. 이용구는 유한용만큼 대중적으로 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대한제국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매우 상징적입니다. 나라가 뺏기는 순간 누군가는 저항했고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앞장서서 합방을 주장했습니다. 이용구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직형 매국과 합방 명분 제공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가 처음부터 적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의 배신은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배신자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